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수학에서 재정학 부분인데요. 재정학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있는 책이나 강의들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전반적인 사항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경제라고 하는 부분은 정성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량적인 부분으로 좀 더 있죠. 명쾌하게 수치화를 시켜야 결국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죠. 물론 그 예측이 안 맞을 때는 다시 그걸 또 피드백으로 고쳐가지고 다시 순환으로 해서 다시 그것을 가중치를 매겨서 잘못된 부분을 바꾸고 해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래머 이렇게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미적분학 관련된 그, 여러분들의 그 지식적인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인데요. 기초적으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여러분들 대정학이라 하면 그 정부의 어떤 재정 정책에 대해 상용적으로 연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국가 재정의 경제학적인 분석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실證적으로 분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학에서는 회계 부분은 크게 보면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그다음 기금으로 이렇게 세 가지 나뉘는데 일반 회계는 세입과 세출, 특별 회계, 그리고 기금은 기금으로 이렇게 되는데 일반 회계와 그 특별 회계는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반드시 기금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부분을 좀 더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중 서적을 보면 되겠습니다. 조세 부분은 우리가 그 조세 부담률이 각 나라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크게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지방재정도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사회후생인데요. 후생이라고 하는 것도 웰페어라고 해서 복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원 분배의 좀 효율적 측면에서 우리가 또 사회구생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시장이 예를 들어서 실패했을 때 에, 외부 요인이든 내부 요인이든 간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게 그 복리를 갖다가 이렇게 정지시켜서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황정 경제, 공공재, 그다음 외부성, 그 외부성이라는 거가 자주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라든지 손해,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을 때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외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완비되지 못한 시장이라든지 불안정한 정보, 이런 부분이 있을 때도 더욱더 우리는 사회 구성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제 분배의 공평성도 중요하죠. 이 공평성이라는 부분도 평등성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 살펴봐야 되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공정성의 입장에서도 봐야 되고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공평성과 효율성도 아마 후세적으로는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상의 원칙 그리고 사회 구생함수 같은 경우는 요 U에 UB 적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두 개의 두 사람의 어떤 그 효용이라고 하면 효용에 있던 함수로 이렇게 후생함수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럼 AB가 여러 가지도 있어서 많은 사람이 있으면 많은 대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U라고 하는 유틸리티는 우리 경제에서는 행복의 크기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셈으로 효용을 들어가고 그 평등주의는 그 UA하고 UB를 각각 곱해주는데 그 A, B는
가중치를 둬서 꼽아준다고 롤수주의는 가장 UA와 UB에서 미니멈 값으로 이렇게 적용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배분 측면에서는 우리가 공공재, 그 외부성, 환경정재 이렇게 해서 크게 해가지고 살펴보는데, 공공재 같은 경우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재화 서비스. 예를 들어서 뭐 경찰 같은 경우죠. 그 다음 성격은 비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분배와 사회복지인데 분배적인 정의 이 같은 경우는 모든 편익과 그 부담이 사회 구성원 사이에 분배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평등 지수도 있죠. 그 로렌츠 곡선, 진입 이계수, 식분위 분배율, 애킨스 지수 이런 것들이 나뉩니다. 불평등 발생 원인은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있겠죠. 그리고 국민 연금 제도 같은 게 있는데 대중 수입 발생이라든지 시장 실패 보완, 소득 재분배, 온정적인 간섭주의에 의한 개입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다음으로는 이게 공공지출인데요. 정부 지출에 이게 어떻게 보면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고요. 정부 지출의 경제적 효과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효율적 예산 제도가 어떻게 지금 마련되어 있는지, 또 비용 편익 분석을 해야 되겠죠. 예산을 짜더라도. 그래서 현재가치법으로 하는지, 내부 수익률법, 편익 비용 비율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사회적인 또 할인율도 적용시켜야 되고 위험성의 문제까지도 고려해봐야 된다는 거죠. 조세 같은 경우는 공평한 조세보다 원칙이고 경제적 능력의 평가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진 세대에 대한 찬반 의견을 잘 경청해서 어떤 방법으로 조세를 줘야 되는지, 조세와 자원 배분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바람직한 조세 제도는 어떻게 최적 조세 이론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고요. 현실 조세는 소득세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 그다음 법인세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과세 대상과 세율 규정, 그다음에 가상적 문제라든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지 설계하고 개혁을 해야 될 부분도 있죠. 그다음 조세와 경제 행위인데 조세와 노동의 공급 간의 관계, 조세와 투축, 조세와 위험 부담 행위, 조세와 투자, 조세와 기업의 자본 구조, 조세와 배당 정책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재정 적자와 국채가 있죠. 공공요금, 국가의 그 목적은 효율성과 공평성, 재정 수입의 획득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 지방 재정까지 살펴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재정학 부분은 여러분들이 쉬운 그 재정학 기초 책들부터 해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